닭 쫓던 개꼴이 된 당이 한국당입니다. 2차 미북 회담을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서 한국당에 하필 2월 27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제가 전에 혹시 인하를 할까? 사람이 아니면 인하를 하지, 사람이면 인하를 안 할 거라 했는데,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는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을 했습니다. 자, 그게 우연이다? 그럼 두 차례가 이렇게 겹치는 것이 우연히 이럴 수도 있냐라는 겁니다. 자, 1차 미북 회담을 6월 12일 날 했는데요. 그거는 6월 13일 날 한국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 당일 날 하면 효과가 별로 안 크죠. 왜? 진행 중인 날 하게 되면 긴가민가 싶지만은 다음 날 해야 하루 종일 떠들어댄 그 효과가 머리 잔상에 남아서 투표하러 갈 때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6월 12일 날로 날짜를 아마 제가 봤을 때 한국의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부탁을 하고 김정은이가 6월 12일로 요구해서 미국이 그렇게 잡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제 추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결국은 한국당의 지금 전당대회가 그래도 뭐 약간은 불이 붙었고 좀 이렇게 화제를 집중시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 버려야 된다.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너희들 위에 내가 있다. 내가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까지도 다 주무르고 있다 해서 야당에 대한 일종의 기죽이, 김빼기로 일부러 2월 27일을 잡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한국당이 보여야 될 태도가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어제 논의의 중심이 전당대회 날짜 연기하자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할 때 전당대회 날짜 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짜를 연기하고 투쟁에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당대회에 뭐 콩이 되나 팥이 되나 도토리 키재기고 누가 되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한국의 내정 간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주한미 대사관이 이런 정도의 정무 감각을 가지고 지금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이라면 주한미 대사관에서 그날은 안 됩니다. 그래도 한국의 야당, 보수 야당의 전당대회가 있는 날 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실수를 냈고 그건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솔직하게 저는 국민들이 이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에 대해 굉장히 분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제 투쟁하자라는 이야기는 없고 날짜를 연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황교안이 빼고 다 말했다는 겁니다. 황교안은 지금 선거만 하면 자기가 따놓은 당상인이 빨리 해버려야 되겠다 싶은 거고 따라가는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나머지 후보들 김진태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특히 또 심재철, 정우택, 안상수, 주호영 등 4명은 전당대회 룰 자체가 지금 불공정하다 하면서 공동 성명서를 냈어요. 토론회 한 번 없이 컷오프를 해서 4명으로 자르겠다. 후보자의 일방적인 연설만 한 번 시키고 결정하라는 건가라고 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자, 권역별로 대전이 14일, 대구가 18일 하는데 대전, 대구에서 나선 사람들이 연설 딱 한 번씩 해서 2번 하고 그러고는 19일 날 컷오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 경기에는 컷오프 된 사람이 가지도 못하고 토론회 한 번 없이 연설 2번 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는가? 투쟁력도 없고 한마디로 기회주의적인 후보에게 한국당을 헌납하고 싶어서 안달을 쓰는 건가? 자, 될만 하면 전부 줄 서서 저런 식으로 당을 끌고 가도 되는 것인가?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당 지지율이 26%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까지 떨어져서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 민주당과 거의 비슷해지지 않겠냐라는 시점에서 온갖 의혹이 다 터져 나와서 정권이 그로기 상태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이 미북 정상회담이 발표되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2월 말까지는 별로 폭로도 안 터질 거예요. 왜? 이제 언론들이 그런 부분을 별 관심도 없이 이제 딴 데 다 신경을 쓸 것이고, 자, 이게 되면서 폭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의욕을 상실해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한국당이 지금 이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 앞다퉈서 홍준표, 무슨 오세훈, 황교안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사면시켜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들이 사면권이 있습니까? 사면권은 문재인한테 있어요. 그렇다면 저들이 이걸 말한다고 사면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면이 됩니까? 문 정권이 힘이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면 보수청에다가 좀 살려주시오 내지는 딜을 치자면서 자연스럽게 박근혜 사면을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사면을 자기 입으로 말한다고 사면이 되는 게 아니라 투쟁에 앞장서야 되겠지요. 자, 어제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런 미북 정상회담 날짜가 발표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는 북한과 문재인 정권의 음모론을 제기를 했다 합니다. 황교안과 오세훈은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닌 ICBM 폐기 정도로 해서 미국만 위협에서 빠져나가는 식으로 타협하지 않겠느냐, 이런 수준의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태극기 든 분들 민심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진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키려면 그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투쟁에 앞장선다라는 말을 해야 되겠지요. 김진태 의원은 야당이 지금 반성할 때냐 싸워야 할 때다. 대여 투쟁의 야전사령관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17년 대선 무효 투쟁, 문재인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김경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여론 조작에 의한 대선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 대선을 무효로 규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어떤 사람도, 자, 전당대회 후보들 중에서 8명 중에서 자, 7사람이 다 연기하자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도 연기하고 결의로 나가서 투쟁을 하자라는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27일, 28일을 한국당이 투쟁을 하는 시간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음모론만 이야기를 했다라는 평밖에 못 받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문재인과 김정은이 짜고 나를 이렇게 잡았냐. 홍준표 대표는 그 문제는 제기를 제일 세게 했지만은 전 대표는, 그렇지만 그가 한 발 더 나가야 되지요. 자기가 제일 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다면 그날 27일, 28일 날 대회를 갖다가 전당대회가 뭐 중요하냐, 한 달 연기하자, 그건 좋습니다. 그 대신 투쟁을 그때부터 하겠다. 전부 당이 모든 업무를 그만두고 거리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도 못했습니다. 이해찬이가 감이라는 말을 하고 촛불 대통령에 불복하느냐,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막론을 했는데, 그런데 한국당의 찌질이들은 청와대 가서 기껏해야 사과하라, 또 무슨 조사 좀 받아라, 이렇게 하고는 문재인 물러가라, 대선 당선 무효다,
불복한다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대선 불복이냐고 이해찬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 불복 맞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무효다라고 말을 못하는 저 야당. 저런 자들이 지금 당권 잡아서 야당을 끌고 가겠다고 하고 거기에 보수를 지향한다라는 국민들이나 한국당 당원들은 누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밀어주자고 줄들을 서고 자빠졌습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거기 줄을 서가지고요. 불렀으면 토론을 제대로 해야지. 무슨 홍보 대행팀입니까? 보수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다 불러서 장애투쟁 할 거냐? 너 공천 저 따위로 할 거냐? 장애투쟁 결과로 성적화해서 공천해라. 부터 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냐? 핵무기라도 가지든지 전술핵이라도 배치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다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황장수한테는 못 오는 거죠. 뭐 안 와도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모아달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당당하게 어떤 주장을 하지 못하고 시부름대면서 끝난다면 군시렁군시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아이 재수 없어 기분 나빠 이것들이 짜고 그냥 우리 행사날 안에 연기하자. 근데 그것도 지금 황교안이가 1등 달리고 있다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잘 됐다 연기하자는 거지. 그야말로 27일 날 28일 날로 이렇게 박은 부분에 미 대사관 앞을 찾아가서 너희들 장난하냐고 항의하는 사람 한 명 없어요. 미국에 편지 하나 보내는 사람도 없어요. 트럼프한테 당신 자꾸 이럴 거냐라고 항의를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에요. 비굴과 비겁이 이제 자꾸 이렇게 반복되면요. 어느 순간에 버릇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이 누적된 비굴과 비겁에 의해서 이제는 몸에 체화가 되어버렸어요. 싸우는 것을 잊어버렸고 한마디로 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걸 가지고 목소리 높여서 투쟁하는 것조차도 지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게 무슨 야당입니까? 저런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아들 그게 여러분들 문재인을 쫓아내고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들은 바보입니까? 그런데 저런 것들을 좋다고 앞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누구 좀 밀자 어쩌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신상을 공개해버릴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정말 짜증납니다. 저런 덩신 같은 자들을 그 매치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덩신 경연대입니까? 아니 야당의 대표를 하겠다면서 이런 개같은 꼴을 당하고도 흥분 하나 할 줄 모르고 이해찬이가 감히 불복 이야기하고 용납치 않겠다고 하면 저게 약먹은 나라고 말은 한마디 할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당에서 그 차지해서 온갖 걸 누리고 싶고 대통령 해먹고 싶다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새가슴에 배짱도 없는 것들이 뭐 하려고 해먹으려고 듭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좋다고 또 줄들을 서가지고 꼬랑지를 흔들어서 한 자리 해먹겠다라고. 아유 정말 진짜 그 밥에 그나물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한국당이 제가 볼 때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건 정말로 해체되어야 되고 좌파가 한 20년 집권을 해버려야 이 공산치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언론들은 보수 언론들은 벌써 빅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교안이, 홍준표, 오세훈이 우리가 흔히 탁 그냥 감으로도 그 서의를 띄워서 차례대로 줄 세울 거다. 이렇게 추정하듯이 자 지금 보면 이 동아일보가 빅3를 향한 온라인 여론을 구글 트렌드로 분석한 결과 평균 관심도가 황교안 42, 홍준표 25, 오세훈 12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설 연휴인 2일 0시부터 6일날 12시까지 이들에 관한 검색어가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검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상대적 검색 빈도로 여론조사상의 수치와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황교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지경입니다. 뭘 한 게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까? 페이스북에서 민생 경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오만과 폭주가 극에 달했다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다음 날인 5일 오전 6시에 모든 후보 중 가장 관심도가 높았다. 즉 100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홍 전 대표는 강원도와 광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고루 높은 관심을 받아 지지층과 비판층 모두에게 화제가 됐는데 3일, 4일 페이스북에 태극기 장애 투쟁에 당이 앞장서야 된다라는 글을 연달아 올린 이후에 관심도가 최고치를 찍었고 오세훈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JTBC 손석희 상당히 신뢰가 허물어졌다라는 과감한 발언을 손석희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게 과감한 발언입니까? 참말로 과감한 발언을 쏟아놓은 오후 10시 이후에 최고 관심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진태가 야당이 지금 반성할 때가 아니다, 싸워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나 또 제 방송에 연휴 중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심재철, 김진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전에 안상수 의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보다 훨씬 더 강경한 발언을 또 정확한 발언을 제 방송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웃기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황교안의 발언, 민생 경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오만과 폭주가 극에 달했다. 그것도 지 입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온라인상에서 관심도를 얻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래서 요즘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보수 언론조차도 의도적으로 제 걸 한번 소개하는 거 봤습니까? 철저하게 무시하잖아요. 왜? 보수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아주 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른 무슨 보수 유튜버들은 길들여지는데 황장수 저거는 끝까지 길들여지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보수 언론 3사가 누구를 미고 있는가 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벌써 밀 때 다 정해놨어요. 3명이 똑같은 사람을. 그거는 한국의 대기업도 똑같이 그 사람 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해야 자기들이 제일 주무르기가 좋거든요. 돈도 되고요. 그래 놓고는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김진태나 심재철이나 안상수가 한번 화제나 되기를 합니까? 무슨 말을 해도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밟고 가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나마 장외 언론이라고 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그 앞선 3명한테 줄을 서서 꼬랑지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시청자들도요,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예? 자, 나경원이 무슨 생중계도 하는데도 있었다 해가 또 뭐 말을 하는데, 자, 제보를 하겠다고 해도 당신한테 제보 안 받겠다. 왜? 제보 받으면 위험하니까 그럽니까? 이런 것이 오늘날 한국 야당의 실체입니다. 저는 제 방송을 보는 애국심이 충만한 대중들이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된다 봅니다. 한국당은 연기 안 하고 그대로 하면 저건 정당도 아닙니다. 그 뒤에부터는 저는 한국당을 정당 취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리고 연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기하고 한마디로 종전협정 반대, 평화협정 반대 투쟁에 돌입을 해서 가짜 사기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 시진핑 4명을 규탄하는 투쟁에 한국당이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좋은 거는 너희들이 다 하니까. 국회의원도 너희들이 다 해먹고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 운영비부터 선거 출마한 돈까지도 너희들이 다 받아 챙기고 대통령도 너희들이 다 하고 집권하면 너희들 주변에 사돈 팔촌까지 팔자 고치니까 좋은 거 다 해먹는 놈들이 앞장서서 싸우라 이겁니다. 내 말이 틀렸어요? 그리고요, 제발 대중들이 맹목적으로 누구 지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제가 이 세 사람 이야기했다고 나머지 사람 또 지지자가 불만을 가지는데 제가 이 세 사람이 제일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세 사람, 다른 분들은 다 분위기가 되면 그래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심재철, 김진태, 안상수 이런 분들은 투쟁을 하겠다고 저한테 와서도 약속을 했으니까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흔히 빅3라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앞장서서 27, 28일 지금 2차 미북 회담 반대 투쟁에 나서길 바랍니다.